아, 재밌겠군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풀어볼게. 답 안 본다. 선생님을 비웃어 주길 바래. 못 풀면. 풀 수 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위주로 찾아보겠습니다. 접선인가 이게? T에서의 접선의 교점 P라고 하니까 아무튼 접선이야. 접선은 항상 이거부터 표시합니다. 실전에서는 이거를 써야지 풀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접현각은 그 접선과 현 사이를 지나가는 호, 여기까지 그 호에 대한 원주각과 같죠. 이걸 표시를 했어야 되겠죠. 검은 동그라미 다른 거다. 이걸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연장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 P라고 했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는 뭘 표시하면 좋을까요? 문제를 안 읽었잖아. TC는 각의 이등분선이고요. 각의 이등분선 하면은 내심이 떠오르는데 사실 내심 말고도 각의 이등분선은 요 길이 대 요 길이는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됩니다. 지금 알아두세요. 이게 만약에 6cm고 이게 4cm잖아. 이게 3cm다. 이게 얼마일까요? 6대 4는 3대 2.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올 때마다 얘기할 거니까 안 외울 수가 없을 거예요. 고1 때 또 나오고 단원에 또 있고. 그리고 TCB는 70도다. 알려준 건 각의 이등분선하고 70도 나왔네요. 더 이상 알 수 있는 게 없죠? CTP를 구하는 거다. CTP. 얘네들 더하면 70도니까 얘네들 더하면 70도. 됐다. 은서가 힌트 줘서 맞췄다. 아이씨. 1번부터 틀려버렸어요. 선생님께서. 아니 좀 생각하면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지루할까봐. 준모 맞았어요? 예. 날 비웃고 있었겠구만. 선생님이 또 틀리면 비웃으라고 또 해서 또 비웃으면 안 돼. 빨간 거랑 동그라미를 더하면 70이잖아. 외곽으로. 그런데 물어본 게 CTP인데 그게 빨간 거랑 동그라미 더한 거죠. 그래서 70도다 이런 거예요. 이거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표시해야 될 거 이거 접선 맞죠? 이거 원에 내접한 사각형이죠? 아니에요. 중심에 대면은 이렇게 돼야지. 이거 180도 하면 안 된다. 바로 안 돼. 안 되고 그리고 요 30도를 먼저 표시하는 버릇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근데 삼각형이 없잖아. 만들어서도 할까 말까 고민되네요. 만들어서 해볼까요? 어떻게 만들 건데? AD? 아니야? 그렇게? 근데 여기를 선을 긋는 순간 약간 부담이 좀 생기잖아. 긋지 말고 표시하는 순간 해봅시다. 근데 사실 이거 쓰긴 써야 돼. 이거를 접선관 이런 거 쓰긴 써야 되고. 됐고 이 D는 생뚱맞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왜 있을까요를 생각해 봅시다. BC 호에 대한 원주각이죠. 왜 있는 것 같아요? 어디다 선 그어야 될 것 같아요? 오비. 이건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엔. 이런 식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이거를 지금 구하는 건데 이걸 x라고 하면은 이건 여기가 2x죠. 그러면은 여기 각만 알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 호에 대한 중심각을 물어본 거니까 요 호에 대한 원주각만 있으면 되거든. 그 원주각이 30도입니다. 접선과 현이 이루는 거기 30이니까 여기 몇 도예요? 자동으로 60도.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네요. 여기 40. x는 그러면 20. 아니 이거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걸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모든 걸 마스터 못했구만. 잠깐만. 원주각의 합을 다 더하면 몇 도예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마주보는 거 원주각만 더하면 180이에요. 됐어. 괜히 그런 문제 아닌가? 7대 4 나오길래 그렇게 해봤는데 아무튼 그냥 해보겠습니다. 이거 몇 도예요? 빨리 알 수 있는 거. 59도죠? 180 돼야 되니까요. 원에 내접한 사각형 써야 될 거고. 그리고 요거는 표시를 어디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하나 만들어. BD로 만들어. 삼각형을 만들어야 돼. 저평각은. 그래서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다 X를 쓰겠습니다. 근데 이 AB의 호의 길이가 7일 때 AD는 파란색으로 4잖아. 7대 4. 호의 길이에 비례하는 게 바로 원주각이에요. 빨간색 호의 길이에 대한 원주각은 여기죠. 파란색 호에 대한 원주각은 X죠. 근데 이게 7대 4야. 7대 4. 그럼 여기를 X로 하지 말고 좋은 방법이 있어. 7대 4면 어떻게 놓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걸 X로 하지 말고 뭘로 놓는 게 좋을까요? 여기를 파란 거 빨간 거를. 비율을 알려줬을 때는 비례상수를 써서 여길 7K 4K 여길 7K로 놓으면 돼요. 어때? 괜찮지? 이게 돼버리죠. 다 더하면 몇 도? 180도. 그래서 다 더하면 11K에다가 59도를 하면은 180도니까 이게 121도라는 거죠. 야, 180, 59빼면 121이야. 11K는 121. 딱 나누라고 하는 각이죠. K는 11도가 됩니다. 답을 11도로 쓰면 곤란하지. 44로 써야 돼. 4배니까. 세련돼 버렸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B가 나왔을 때 비례상수 K를 써서 수를 확정하라는 얘기를 했죠. 그런 거 써줘야지 세련되게 좀 깔끔하게 풀 수 있어요. 물론 할 수도 있지. 이거 A 놓고 B 놓고 A 대 B는 7대 4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은 좀 힘드니까요. 알겠죠? 다음 질문. 535. 아니 이거는 내 생각에는 지름이야. 이게 지름 썼나? 지름 생각했어요? 선 이렇게 그을까? 여기 90도, 여기 X, 여기는 원에 내접한 사각형. (57도) 그러면 3개 다 더하면 180. 540번. 재밌겠구만. 이게 접선이죠? 아닌 것 같은데. 이 선이 뚫고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지? 이게 접선이잖아. 써있어, 그건. 근데 AH는 접선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하는. 뚫고 들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한 거였고요. 그리고 AB는 10, 아하는 4, HT를 구하시오, X. HT는 반지름은 똑같죠? 아니라고 지금. 눈을 고쳐야 돼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반지름 똑같으려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 만들어야 돼. 이 접선하고 반지름을 딱 이어서 수직으로 해서 이게 정사각형을 딱 만들었을 때 이게 X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약간 이상한 점이라니까. 살짝 내려왔다니까. 이 선을 더 연장선을 그으면은 원을 뚫고 들어오고 죽어. 원이 머리 총이 탁 맞춰 죽은 거야. 그래서 이 X랑 요게 다릅니다. 반지름 5죠? 그건 맞아요. 지름이니까 이게. 중심지는 아니까. 그럼 여기도 5죠? 여기가 5가 아니고 여기가 5죠. 야, 그럼 이렇게 해서 피타고라스 쓰면 되지? 여기를 1, 5 빼기 1이니까 5 빼기 4니까 여기를 X 그러면 루트 24 그러면 2루트 6 어때? 재밌었잖아. 넘어가. 여기 어려운 문제를 집에서 풀어봅니다. 뭐 이거 자기가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아예 단원 넘어가겠습니다. 통계. 얼마 안 남아서 통계 마지막 단원인데요. 시험에 나올 확률은 희박하다고 보고, 하지만
고등학교 때 이제 확률과 통계 단원에서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한번 배워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 분산, 표준 편차, 편차 이런 것들은 그냥 이게 딱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주주주주 뭔지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고등학교 때도 또 나와. 그래서 잘 배우면 되고, 상관관계 이거는 원래 없던 단원인데 갑자기 생겨버렸어요. 할 게 없었나 보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단원인데 여러분 살아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대충 하겠어요. 앞에가 중요해. 그러니까 요 6번 대표값과 산포도. 산포도는 뭐죠? 산포도도 있나? 산의 포도? 아니 산에서 나는 산딸기는 살아있는 딸기. 그럼 그냥 딸기는 죽어있는 딸기인가? 아니잖아. 산포도는 산딸기는 먹어봤어? 산딸기를 음료수 만들어 먹어봤어. 군대에서 순찰하다가 산딸기 다 따가지고 거기 부사관이 따왔거든. 그래서 한 병 담아가지고 음료수 쪄가지고 막 눌러가지고 막대기로 맛없어. 시기만 하고 그냥 음료수 사 먹는 게 나아. 힘들기만 하고 하나도 맛없어. 아무튼 산포도가 아니고 대표값과 산포도. 대표값에는 세 가지가 있죠. 평균, 중앙값, 최빈값. 한마디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평균은 뭐예요? 아는 거 그냥 어디서 들어본 거 얘기해봐. 평균은 뭐예요? 평균. 시험 보면 평균 되잖아. 어떻게 해요? 시험 점수를 별량이라고 합니다. 별량은 뭐야? 변하는 양이죠. 숫자는 숫자인데 변하는 양에서 별량이에요. 변수라고도 하고 별량이라고도 해. 중학생들은 별량이라고 하고 고등학생은 변수라고 하는데 뭐 구분할 필요 없겠어요. 그냥 별량이 변수고 변수가 별량이야. 변하는 양, 변하는 수. 네 점수는 변하지. 과목마다 90점, 80점, 이렇게 100점. 평균은 어떻게 내죠? 처음 해봐? 평균 안 내봤어?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지. 별량의 개수로. 아니 이걸 배워야 하는 거세요. 그게 평균이에요. 그럼 중앙값은 뭘까? 중앙에 있는 어떤 값을 그냥 대표값으로 쓰는 거야. 이건 참고로 이 평균은 너를 대표할 수 있는 값, 네 시험 점수를 대표할 수 있는 값으로 평균을 채택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시험 보면은 야, 나 뭐 어떤 과목은 뭐고 어떤 과목은 뭐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야, 나 평균 90이야 하면은 너를 대표할 수 있잖아, 점수를. 그래서 대표값이에요, 이런 것들이. 근데 평균은 다 더해서 별량의 개수 나누면 되고, 중앙값은 중간에 있는 거 숫자 고르면 돼. 90. 대충 얘기하면. 최빈값은 뭘까? 시험 점수가 이렇게 나왔어. 80, 80, 80, 90, 100. 최빈값은 뭘까? 빈도, 횟수. 가장 빈도수가 많은 값 뭐예요? 80, 80, 80, 90, 100. 최빈값 뭘로 할까요? 80점을 네 점수를 하자 이런 거야. 그러니까 80점을 너의 점수를 대표하는 값으로 한다. 그럼 네가 시험 이렇게 보면은 엄마한테 보여줄 때는 최빈값으로 대표값을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평균으로 주는 게 좋아요? 평균이 낫지. 점수 높은 게 있으니까 올라가죠, 평균이. 근데 평균 하려면 계산해야 되잖아. 귀찮잖아. 그래서 뭐 최빈값을 쓸 때도 있고. 그래서 왜 대표값은 왜 여러 종류가 있냐면은 상황에 따라 어떤 것이 유리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언제 중앙값을 쓰고 최빈값을 쓰고 평균 쓰는지도 문제를 풀다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좀 읽어보면 되는데, 아무튼 좋아요. 지금 다 배워버렸잖아. 끝났잖아, 오늘 수업.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대충 설명했죠. 대표값이란 건 무엇이냐? 국어 시간이네. 자료 전체의 중심적인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인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 쉽게 하면 그냥 하나의 수로 퉁쳐서 나타낸 거야. 하나의 수로. 좀 쉽게 나타낸 거. 하나의 수로 나타내면 돼요. 대표하는 값으로 나타내는 거죠. 평균. 우리가 배우는 대표값에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있다. 평균은 뭐 너무 쉬우니까 지금 읽어보기만 하겠습니다. 전체 별량, 전체 시험 점수들, 변수들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누는 거. 너무 다 알잖아, 이거.
예를 들어서 2, 3, 5, 8의 평균은 다 더해서 4로 나누면 되겠어요. 너무 쉬워버렸잖아. 중앙값은 얘를 먼저 봐. 얘를 중앙값 2, 3, 4, 5, 6의 중앙값은 뭐예요? 4. 2, 4, 6, 7, 8, 10의 중앙값은 뭐야? 중간에가 없는데? 중간에 6하고 7 짝수계야. 짝수계니까 중간이 없잖아. 6으로 할까 7로 할까 6.5로 할까? 6.5로 합니다. 짝수일 때는 중간에 있는 두 수의 평균 내. 그러면 크기 순서대로 꼭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준모 이렇게 쉬운 수업 하는데 자고 있는 것이에요.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가지고 중간에 있는 거를 그냥 이 점수, 이 자료들의 대표값으로 쓰겠다 이거야. 그게 중요값입니다. 짝수계일 때는 중간에 있는 두 개의 평균을 내야 돼요. 나중에 헷갈려 이제 여러분들. 다음 중 중앙값으로 옳은 것은 하면서 고르라고 하는데 야 짝수일 때 어떻게 하더라? 짝수계면 어떻게 하더라?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야 돼요. 너무 쉽잖아. 중앙값 읽어주지. 자료의 별량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값을 중앙값이다. 그렇죠? 값. 그것이 중앙값인데 홀수이면 가운데 있는 거, 짝수이면 두 개 더 평균. 너무 쉬워 보였잖아. 최빈값은 자료의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낸 값을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최빈값은 5가 두 번 나왔으니까 5로 하자 이러는 거야. 중앙값은? 중앙값도 5, 5개니까. 중앙값을 할 때는 내 크기 순으로 해야 돼요. 이거 최빈값은? 두 번씩 나왔으니까 안 돼. 평균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이고 혼란 좋네. 그건 아니고 4와 6. 괜히 쓸데없는 얘기해서 미안해요. 뭐 길이를 닫어. 괜히 쓸데없는 얘기했어. 미안해. 혼란만 줬어. 그냥 많이 나온 거 개수가 똑같으면 둘 다 최빈값입니다. 미안해. 괜히 외우기도 힘든데 혼란. 근데 이게 또 좀 어려워. 최빈값은 두 종류 이상일 수도 있다. 이거 암기해야죠. 됐어요. 풀어보겠습니다. 너네 근데 이건 알아? 중1 때 했나? 줄기와 잎 그림? 몰라 이거? 이거 눈치껏 봐봐. 4 짝대기 1은 41에다. 뭔 말이에요? 41, 42, 53, 54, 55 이렇다는 거야. 어떤 애는 41개하고 어떤 애는 41개하고 25명. 맨 앞이랑 맨 뒤에서 하나씩 집어넣어야 돼요. 중앙값 더하려면. 뭐야? 아니면 개수를 다 더해가지고. 아니 나도 몰라. 해본 적이 없어 이딴 건. 중앙값은 어떻게 하면 제일 쉽게 할 수 있냐고? 일단 몇 개인지 알아야지. 25명이니까 홀수의 짝수예요. 홀수. 그러면 가운데 거 하나 있겠네. 그러면은 가운데 걸 개수를 지워 나가면 되겠다.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니면 맞아. 그러면 한 번에 주자. 8개지. 8개. 5, 68. 잘했지. 그 다음에 두 개씩 줘야지. 두 개. 천재적인 방법이죠? 이렇게 하는 거네요. 최빈값은 제일 많이 나온 값은 줄넘기 횟수야. 줄넘기 횟수. 1분 동안 85개로 한다고? 1초에 그럼 두 번 뛰는 거야? 되는구나. 가능하구나. 충분하구나. 74. 최빈값은 74죠. 74가 3개니까요. 좀 쉬운 단원이에요. 줄기야 이 그림 모를까봐 한번 해봤어. 한 개만 풀고서 그거 해야겠다. 591번 한 개만 해보세요. 오케이. A 스텝 하겠습니다. 별로 테스트할 필요가 없어. 못 느끼겠어. A 스텝 어디까지 하냐면요. 하고 준모 때문에 좀 쉬어야겠어요. A 스텝 568번부터 573 왼쪽 줄만 하면 되겠습니다. 해야 돼요. 자꾸 구해야 됩니다. 왜냐면 더 복잡한 것도 계산해야 될 거예요. 됐어요. 다음 내용 갑시다. 이제 더위가 끝났나? 안 덥다 요즘엔. 오늘은 삼포도 아까 배웠는데 잠깐만 대표값하고 삼포도를 배우는데요. 대표값
n은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있는 거고요. 평균을 제일 많이 씁니다. 삼포도는 뭐냐면은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야.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 분산돼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4점, 5점, 6점 맞은 애가 있어. 평균 얼마예요? 5. 다 더해서. 근데 이렇게 맞은 애가 있어. 1점, 5점, 9점이 있어. 평균 얼마예요? 5. 근데 자료 이게 A 학생이고 10점 만점이었거든. 이 B 학생이야. 평균은 같지만 똑같은 인간이라 할 수 있나? 아니지. 얘네는 적당히 하는 녀석이고 얘는 하고 싶은 것만 좀 열심히 하는 녀석인 거죠. 자료가 평균에서부터 흩어진 정도가 다르잖아. 산포도가 다르단 말이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뭔가 말로 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아, 얘 이상하네. 얘는 좀 그냥 적당히 하는 애. 얘는 막 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애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로 숫자로 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냈어. 산포도 중에서도 분산이라는 걸 만들었어. 분산. 알겠습니까? 우리가 배우는 산포도는 산포도를 나타낼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어. 무슨 많어. 아무튼 까먹었는데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분산만 배웁니다. 우리는 분산. 그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대표적으로 분산을 배우는데 분산을 구하려면은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오늘 암기하고 가면은 오늘 수업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평균은 이미 할 줄 알잖아. 산포도 중에 분산을 할 줄 모르고 여러분들 분산은 일단은 이 별량들의 편차를 구해야 돼. 편차. 편차가 뭔지도 모르죠. 근데 편차는 뭐예요? 어디 편차 넣으세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겁니다. 약속인데 외워줘야 돼요. 약속이니까. 별량에서 평균. 평균에서 별량 빼면 안 돼. 별량에서 평균 빼야 돼. 음수가 나오더라도. 별량은 뭔데요? 네 시험 점수들이 별량이지. 시험 볼 때마다 변하니까. 변하는 양. 좋습니다. 이 세 개의 시험 봤는데 편차를 다 구합니다. 어떻게 구해요? 4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1, 5에서 5를 빼면 0, 6에서 5를 빼면 1이죠. 이게 이제 별량과 평균의 차이, 편차인데요. 원래는 이렇게 하려 했어. 편차들을 평균을 내자. 편차들의 평균 내면 자료들이 평균에 얼마큼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3분의 요걸 다 더한 거야. 아니 뭐야 그러면 0 되잖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 됩니다. 평균에서 별량에서 평균 뺀 거니까 평균값이라는 거는 이 편차들이 다 0 되게 만드는 그 수인데 당연히 중요한 배웠네요. 편차의 총합은 뭐라고? 항상 0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편차의 총합의 평균, 그러니까 편차를 평균 내서는 자료가 평균에서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를 쓸 수가 없단 말이야. 0 나오니까. 딴 거 해봐 이걸로도. 편차 구하자. 편차 빼면 마사 빼면 0 빼면 4 평균 내면 아니 뭐야 편차의 총합이 0이니까 평균 내봐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이게 얼마큼 이게 떨어져 있는 정도는 마이너스 1이면 그냥 1로 볼 수 있지. 1로 절대값 씌우면. 그래서 절대값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원래. 근데 절대값은 좀 문제가 있어. 절대값은 계산이 어렵습니다. 쉬운데요? 할 수 있지만 이게 숫자가 아니라 문자면 문자가 들어있으면 절대값은 양수하면서 나눠서 해야 되잖아. 힘들단 말이야. 자료의 양이 방대해지면 절대값으로 어떤 편차들이 평균을 내면은 계산이 좀 빡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어.
편차를 그냥 제곱을 합니다. 편차를 제곱을 해. 제곱. 편차를 제곱하면은 1, 0, 1이죠. 제곱은 절대값 씌우는 것보다 쉽거든. 그래서 편차를 제곱해 가지고 평균 낸 거야. 편차들의 제곱의 평균을 내니까 얼마예요? 3분의 2죠. 요거를 분산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분산은 약속이 이렇습니다. 분산의 정의. 편차를 다 구해.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낸 거예요. 알겠죠? 분산은 편차들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이거 분산 한번 구해볼게. 편차를 구했죠? 제곱을 다 하세요. 얼마예요? 16, 0, 16. 편차를 진짜 제곱을 해라고? 그래서 어떻게 평균 내? 3개니까 3으로 나눠야지. 그러면 얼마예요? 3분의 32. 이게 바로 분산이야. 분산은 삼포도의 일종으로서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삼포도. 근데 하나의 수로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얘는 분산이 3분의 2다 이러면은 흩어진 정도, 평균에서부터 자료들이 흩어진 정도가 3분의 2라는 수라고 표현한 거야. 근데 3분의 32는 더 크잖아. 평균에서부터 더 많이 흩어져 있잖아. 이거는 멀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분산이 크다. 삼포도가 크다. 자료가 흩어진 정도가 크니까 들쑥날쑥하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분산이 작다. 삼포도가 작다. 왜냐하면 분산은 삼포도를 나타내는 어떤 일종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분산이 작다. 삼포도가 작다. 자료가 흩어진 정도가 작다. 그러면은 자료가 고르다. 고르다가 뭐예요? 땅이 고르다. 평평하다는 얘기야. 4점, 5점, 4점, 4점, 3점, 뭐 3점, 4점, 4점, 5점 이렇게 고르다. 평평하다. 골고루 있는 건 아니고요. 골고루 있다? 1점, 5점, 9점 뭐 이거 골고루? 골고루가 아니야. 고르다는. 고르다가 문제 표현이 나와. 그러니까 알아둬야 돼. 선생님 말하는 거는 뭐 다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다 나온다고. 고르다라는 것은 삼포도 분산이 작다는 거야. 평균 주변에 자료가 모여 있는 거죠. 들쑥날쑥하다. 이런 거는 1점, 10점 막 0점 이렇게 해서 평균이 5점 된 거. 들쑥날쑥한 거죠. 분산이 큰 거죠. 이게 들쑥날쑥한 거, 이건 고른 겁니다. 고르다. 평평하다. 알겠어요? 뭐야, 너무 쉬워 보였잖아. 분산은 뭐라고? 편차의 제곱을 평균 낸 거라고. 편차의 제곱을 다 더해가지고 평균 3으로 나누면 평균 쉽잖아. 오케이. 분산하고 편차를 배웠습니다. 편차는 뭐죠? 별량에서 평균 뺀 거고,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고, 야 평균보다 큰 거는 야 여기서 빼니까 당연히 이거 크니까 양수 이거 작은 음수지 뭐 장난하세요? 그리고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 별량은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편차의 절대값이 작으면은 평균에 가까이 있고. 너무 쉽잖아. 됐죠? 삼포도의 일종으로서 분산을 배운 건데 사실 분산을 계산하기 위해서 편차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별량에 대해서는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진지 나타내는 지표로서 편차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삼포도의 일종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수가 평균에서 얼마큼 떨어지냐 나타내는 삼포도 되긴 하잖아. 하지만 자료 전체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별량들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삼포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분산을 쓰는 거예요. 편차는 그냥 분산을 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죠. 됐죠? 그러면은 분산 말고 표준 편차란 게 있어. 표준 편차는 편차랑 관련이 있을 것 같지만 편차보다는 분산에 관련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표준 편차는 분산에 루트 씌우면 돼. 끝. 뭐야? 왜 표준 편차 이름이?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잖아. 절대값을 씌워서 평균 내려고 그랬잖아, 처음에는. 근데 절대값 계산이 어려워서 제곱해서 한 거지. 이거 보자. 절대값을 해서 하려다가 절대값 계산이 어려우니까 제곱해서 평균 내서 분산을 만들었죠. 분산을 이렇게 약속하면은 숫자가 좀 커지잖아, 너무. 이걸 제곱할 때 16으로 커져버리잖아.
그러니까 제곱을 한번 했으니까 나중에 나온 결과물을 약간 루트를 씌워가지고 작게 만들어주면 좀 비슷하잖아. 완벽하게 똑같진 않아요. 각각을 제곱해서 더했기 때문에. 하지만 적당히 조금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분산을 구하는 과정에서 편차들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제곱을 하기 때문에 좀 커져 버리는데 그거를 루트를 씌워버리면은 좀 원래 편차들의 평균처럼 약간 절대값이 쓰인 평균처럼 좀 작아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루트 분산을 표준 편차라고 하고 이것도 산포도로 사용하는 거죠. 분산이 너무 숫자가 크니까. 알겠어요? 완벽하게 다 이해돼 버렸죠? 뭐 이런 것도 봤죠. 중심에 가까이 모여있다 넓게 흩어져 있는 게 야 1점, 10점 막 1점, 10점, 1점, 10점 이런 게 흩어져 있는 거야. 자, 이거 여기 고르다. 평균의 중심으로 가까이 모여 있는 게 고르다. 이게 고른 거야. 이거 고른 거. 들쑥날쑥. 해봐 이 스텝. 너무 쉬워버렸잖아. 마지막 하나. 야, 분산을 구하려면 무조건 평균이 있어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아니 평균이 있어야 편차를 구할 거 아니야. 평균부터 구해야 돼. 분산 구하려면. 명심합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개념은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났어. 제가 한 달 안 남았어요. 그리고 근데 끝난 건 아니고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해보겠어. 교과서를 좀 봐야겠어요. 이거 교과서 문제 3번 구하진 않을 거야. 3번에 2번 해봐. 평균값으로 평균과 중앙값 중에 이 자료의 특징을 더 잘 나타내는 것을 말해라. 이 자료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 대표값 중에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런 게 있죠. 근데 뭐가 더 낫냐고. 이런 자료가 있어. 지원이 너무 독주하는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요. 모범생이. 그러면은 평균 내면은 평균 점수가 얘 때문에 너무 올라가잖아. 평균 건수가. 약간 좀 그렇잖아. 아니 미친 이상한 학생이 있어. 막 2,000권 읽은 거야 혼자. 이상한 애야. 전국에 유일한 녀석이야. 이상한 녀석. 그러면 이걸 평균 내면 좀 너무 평균이 높아져 버리잖아. 얘 때문에.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없애고 좀 하는 게 좋아요. 평균을. 근데 그냥 평균을 내버리면은 저런 거에 포함돼 버리잖아. 값이 확 올라간다고. 그래서 중앙값이 적당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중앙값은 별량을 작은 값부터 크게 나타내는 뭔 소리야 이건 알잖아. 이거 자료에 극단적인 값이 있어 평균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럴 텐데. 선생님과 설명과 정확한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잖아. 그래서 예를 한번 볼까요? 영화 관객수. 잠깐만, 극단적인 값이 없는 경우에는 평균을 대표로 하는 게 좋고 일단 기본적으로 평균이 제일 적정하고. 그러니까 학급 수학의 성적이라든지 아닌데 수학 성적도 극단적인 게 있는데 그렇진 않죠. 0점에서 100점이니까 뭐 말하기 나름인데 성적 같은 거 평균 내잖아 보통. 프로 야구 선수의 나이 한 100살짜리 야구 선수 있나? 없잖아. 할아버지 야구 안 하잖아. 사과의 무게 1kg짜리 사과 있나?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평균을 하는 게 좋고 영화 관객수, 운동선수들의 연봉, 이웃성기 성격 등 같이 극단적인 값이 있어서 뭐야 운동선수인데 막 박지성이야 막 그러면 혼자 너무 우리나라 운동선수 평균 연봉이 높아지잖아. 그때는 중앙값 쓰는 게 좋고 신발의 크기, 교복의 치수와 같이 선호도가 중요한 자료에는 그러니까 많이 고른 거 많은 사람이 고른 거를 대표값으로 쓰기 위해서는 최빈값이 좋죠. 112쪽에 593번. 답은 1번. 난 1번. 아니 너 중앙값 어떻게 했어요? 아까 1, 2, 3, 4, 5, 6 있으면 중앙값은 얘네들 평균 내라 그랬죠? 자료에 있는 값이 3.5가? 짝수계일 때는 두 수의 평균을 내기 때문에 자료에 있는 3하고 4가 아니죠. 좋습니다. 대충 이제 배경 설명 끝났고요. 평균의 뜻과 성질
이런 거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중앙값 알아서 하고 최빈값 알아서 하고 여기서부터 해야지. 이거 594번부터 선생님이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사회 거친 시험 점수 시험 내고 어떻게 됐어요? 5번째 시험에서 몇 점 맞아야 평균이 90대냐? 다 더한 다음에 5번째 시험은 x라고 하자. 5로 나누면 90이 되겠죠? 그럼 다 더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좋은 방법이 있어. 평균이 90대면 편차로 해도 되겠다. 편차가 0 마이너스 5에서 빼면 마이너스 1 2 그러면 편차의 총합이 0 돼야 되니까 얼마야 되죠? 4가 돼야 되네요. 천재적인 방법이지. 너무 세련된 방법 아니었어요? x가 몇 점이어야 돼요? 94점은 해야지. 이게 4를 여기다 나눠주는데 4랑 여기다 나눠주고 92에서 하나 나눠주고 하나 나눠주면 딱 90 되잖아. 싹. 그러니까 키를 맞춰줘야 돼. 이게 점수들을. 평균이 90이 되려면.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풀었을 건데 그냥 더해서 풀어도 됩니다. 59 450 해가지고 다 더해서 빼도 돼요. 재밌죠? 하나 해봐. 598번.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야 되네. 5, 6, 7, 7, 8, 9, 12. x를 하나 어디다 넣어야 돼. 근데 지금 개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7개, 8개. x 넣으면 8개네. 근데 x를 어디다 넣을 수 있죠? 중앙값이 7이 되려면은 x를 여기다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다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다 넣어도 되나? 되는 법이 있긴 해. 없어요? 7이면 되지. 7로 넣으면 돼. 7, 7해서. 가장 작은 건 뭘 넣어야 돼요? 0이야? 너무 싱거운데 문제가? 뭐야 이게. 이런 쓰레기 같은 문제가 다 있어요. 0도 되나 보네. 0이 맞네요. 답이. 뭐야 어쩌라는 거야. 이건 좀 그랬잖아. 쉽지 않은 문제예요. 처음으로 난이도가 있는 문제 등장했어요.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머릿속에서는 잘 안 될 거예요. 이거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중앙값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제 핵심을 잘 파악했어요. 중앙값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순서대로 ABCD가 서 있다고 쳐도 F가 171이 저 중앙값보다는 크단 말이야. 평균을 높이기 때문에. 됐어. 모르겠죠? 그럼 문자로 두고 해야 돼. 얘네들의 키를 ABCD로 두고 합니다. 다 더하면 얼마예요? 다 더해서 5로 나누면 163.5죠. 딱 쓰고 그 다음에 D 대신에 F가 들어왔어. 그러면 키가 이렇게 되겠죠. D 제일 꺼지세요 하고 F가 왔어. 5로 나누면은 164가 되겠죠. 근데 F가 키가 있습니다. 171이에요.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연립방정식 풀어서 D를 구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ABCD를 다 구하는 게 아니야. 야,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미지수가 5개인데 뭐 식이 2개 부정방정식인가?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 이걸 통째로를 어떤 미지수를 봐도 된다는 얘기죠. 통째로를. 그럼 어떻게 하죠? 위에서 아래 뺄까? 해설에서는 5를 곱해서 했는데 그거보다는 위에서 그냥 아래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분의 D 빼기 171이잖아. 은 빼면 알아서 위를 뺄 거 그랬잖아. 164 빼면은 2분의 1. 그러면은 171 빼기 D는 2.5. D는 168.5. D의 키가 나온 거야. 쉽지 않죠?
168.5가 되겠습니다. D가. 근데 중앙값이 163이고 평균이 163.5. 얘네 둘 다 중앙값보다 크니까 어차피 중앙값보다 큰 두 녀석이 바꾼 거니까 중앙값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연서는. 어렵잖아 조금. 어려운 거 한번 또 해보겠어요. 없었어. 여기서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것만 어려웠는데요. 601번 고. 이게 팔굽혀펴기를 한 횟수가 아닙니다. 편차예요. 편차. 뭐 이런 거 바보가 아닌 이상 이해되죠? 테스트 한번 해본 거고. 편차만 보고도 평균을 구할 수 있을까? 604번. 평균을 구하는 건 아니네요. 아까 이게 편차, 이게 빨간색이야, 빨간색. 빨간색인데. 그러면 84점이었는데 편차가 2면 80, 얘는 6점이네. 점수로 하면은 84점이었을 것이고 얘는 81점, 얘는 85점이었겠죠. 이 정도 이해하면은 선생님이 더 이상 안 도와줘도 될 것 같아요. 상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607번. 재밌겠구만. 이건 쉬웠죠? 쉬울 것 같네요. 넘어가.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구하기. 표준 편차가 뭐였죠? 표준 편차? 뭐의 루트? 편차의 루트 씌운 건가? 아닌데. 분산의 루트 씌운 거. 그러면은 표준 편차 구하려면 분산 구해야 되죠. 분산을 구하려면 평균이 있어야 되는데 잠깐 평균이 없어도 되는 게 편차가 있잖아. 편차는 평균이 있었기 때문에 구했던 겁니다. 쉬워요. 봐봐. 너 벌써 하자마자 고통스러워하는데 1이잖아. 제곱해서 더하면 돼요. 제곱 9 더하기 1 더하기 9 더하기 0 더하기 9, 1 해서 뭐로 나누면 돼요? 5. 편차의 제곱의 평균. 됐네. 분산. 분산 얼마야? 내가 할게. 알았어. 5, 20이니까 4잖아. 4. 분산 4. 됐지? 표준 편차는 2. 뭐 어려워 이게? 쉽잖아. 아니 그 A 스텝이 어려웠던 거야. 계산이. 더 간단한 거 나와요. 좀 더. 해봐 분산. 아니 뭐야 여러분은 어려운 거 시키고 나는 쉬운 거 했던 건가? 평균 빨리 내가 좀 도와줘. 평균 빨리 구해봐. 얼마나 쉬운데 이거 야 이렇게 잘 더해가지고 10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잘 해가지고 10, 15, 20, 39. 뭐야 39에 왜 77, 49. 평균 7이네요. 인간적으로 할만하다 이건. 7로 나눠야 된다. 5로 나누면 안 되고. 나눈 사람이 하면 뭐 돼요? 알았어. 여러분의 고통 함께 나눠야지. 나도 할게. 25, 50, 70, 10. 넘어가. 이런 거 다 할 수 있겠군요. 너무 쉬워 보였잖아. 613번 해볼까요? 613번까지가 숙제예요. 그 다음 유형부터는 선생님하고 같이 좀 배워서 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제. 좀 이해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 풀었어요? 은우 점수를 그냥 X로 두고 A 점수를 쓰면 돼요. A 점수에서 은우 빼서 마이너스 8이니까 A 점수는 얼마일까? X 빼기 8인가요? X 빼기 8이 A 점수여야지. 여기서 X 빼면 마이너스 8이잖아. B는 X 플러스 5라는 게 점수예요. 얘는 X 플러스 1, X 빼기 7, X 플러스 4 이렇게 하는 겁니다. 5명의 점수를 쓰세요. 은우 점수로. 이게 은우 점수. 그래서 평균을 내는 거지. 이거를 다 더해. 다 더해가지고 5로 나누세요. 5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5x니까 5로 나누면 x가 되고 얘네 다 더해서 5로 나누면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점수를 진짜 써서 다 더해서 5로 나누면은 평균이 나오니까 은우 점수가 x면은 평균은 그거보다 한 점 작은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편차를 다 구해. 어렵잖아. 이 점수에서 이걸 빼면 되잖아. 평균을. 그럼 편차가 얼마예요? x 빼기 8에서 x 빼기 1을 빼면은 마이너스 8 빼기 1이니까 x 없어지고 마이너스 7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서 빼면은 6. 여기서 빼면은 여기서 이걸 빼면
2. 여기서 이걸 빼면 마이너스 6. 여기서 이걸 빼면 5. 이거 제곱해서 평균 내면 돼. 다 집어치세요. 여기까지 숙제입니다. 은우 문제까지. 아, 은우님이 너무 짜증나. 은서 친구야? 근데 이 뒤에는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이제 선생님의 도움이 약간 필요한 유형들이 있어서 배울 거고, 그 전까지는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읽어보면 다 할 수 있어요.